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에 관한 도정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 이후 처우 문제 및 노동 인권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의정토론회 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가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용자인 충청남도와 노동자들의 간극은 좁혀들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식 차이가 커서 그런 듯한데요. 이에 관해 충남도지사에게 도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장기투쟁과 관련해서 도로공사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해고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복직 조치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닌 업무 분장은 도로공사 마음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충청남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지금도 전환 중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비정규직일 때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일 때 겪었던 고용불안은 해소되었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적절한 처우 개선 및 임금 테이블이 작성되었어야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근무했어도 최고 사무봉으로 제한해서 임금을 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실국 업무보고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충청남도 도청과 수련기관 및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그동안 상황을 연도별 정규직 전환 숫자를 단순 나열한 것 외에 어떠한 노동 조건과 처우로 전환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영 의원님 그 비정규직 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잃게 하고 사회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일용직 기간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말 일전에 언론에서 발표된 걸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2055만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무려 748만 1000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한 36.6%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통합을 제어하고 그분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아주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일용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특히 그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체계에서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민감한 부분에서도 불가피한 영역이 아니라면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주신 말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충청남도 본청에서 정규직 전환이 한 193명 정도가 이루어졌다는 잘 아시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제가 한 143명, 용역 부분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 열악해졌다는 말씀은 혹여 특수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선영 의원님, 저희가 충청남도 본청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하면서 부담하는 추가 액수가 31억 원입니다. 31억 원인데 더 열악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람 특정 분야에서 임금이 하락한 부분가 있을 수는 혹시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는
31억 원이 추가된 만큼 기본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가 임금이 인상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평균해서요. 또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 3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로 복지 포인트가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용의 안정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고용의 안정성이 되고 호봉제로 도입이 됨으로써 결국 혹여 특수한 부분에서 특수한 분이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호봉 승급이 적용됨으로 해서 그분의 임금을 오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특정한 사람 아닌다면 대체로 말씀드린 대로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이 한 600만 원 정도 평균 오르고 복지포에서 3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로 오른 아주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간 용역 노동조건에서도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3호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전환하면서 이게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 심의회에서 파견 용역직 같은 경우는 노사 전문가 협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노사 대표도 있고 노조 대표도 들어갔는데요. 3호봉이 아니라 도청에서 근무한 걸 한 2년으로 산입을 하고요. 실제로 군대 경력에서 한 5년 정도 산입한 게 기본이었다. 최고봉이 3호봉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실제하고는 틀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간 한 5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부 다 산입할 수 없는 게 기간제고 그런 특수성도 있지만 기존에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사람의 기존 전환자의 형평성 문제, 또 함께 전환한 사람이 형평성 문제가 가지고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조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어떤 불만족스럽고 그럴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공무 중에서 정규 전환하는 분도 충남도청의 당당한 구성원이라 생각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도청 산하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처우 개선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계공에서 2019년에 용역직을 전환하시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라는 기본 관점으로 전환을 단행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충계공에서 가지고 있던 월급 체계에 대해서는 싸그리 무시하고 전환 과정에서 3호봉만 최고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충계공 소속 노동자들이 전환할 때 처우가 상당 부분 하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과정에서 질의를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2, 3년 정도,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호봉이 원상태로 이전 급여 정도로 복귀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충계공 소속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서도 급여는 동결되지 않고 조금씩은 올랐을 거예요. 호봉 때문에 반드시 이게 개선이 된다라기보다는 거기서도 예상될 수 있는 급여 인상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호봉이 기존보다 하락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3년간의 갭이라는 것이, 이분은 3년이면은 이전 수준으로 다시 복귀될 거다라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충계공에서 인상 예상되는 금액과 비교하자면 3년이 아니라 4, 5년이 복귀되는 과정이 복귀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전환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전 상황에 정규직 전환 전에 있던 급여 체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존중하지 않았는가?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이제 임금 격차가 큰 무대 기술직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청소 노동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다른 노동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급여가 많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있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른 청소 노동자나 단순 노무자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형평성이다라고 얘기하자면은 전환 전과 후에 비슷한 수준의 처우 개선을 같이 적용을 하셨어야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모든 사람의 임금 현황을 그냥 아예 하향 평준에서 가는 것이
이게 과연 형평성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 이선영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해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근무하던 임원이 우리 충청남도에 만약 문화체육 부지사로 온다면 월급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 굉장히 떨어질 부분에 겁니다. 대해서는 그런데 그 문제는- 전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채용하시는 이분은 거죠. 충남 네. 개발공사의 직원이었잖아요. 충남 개발공사의 임금 체계와 우리 도청 임금 체계가 상이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과정에서 그분한테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 응시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제안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이 아마 협의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은 100% 보장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임기제 공무원을 전하는 임기제 지원은 아마 당사자께서 그걸 동의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 인정했을 때 타 전환자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와 우리 충남도청의 임금체계 구조가 틀린데 형평이 너무나 맞지 않다는 점이 있다면서 어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진도 알겠고 또 그분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그 점에 더 개선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관해서 충남도 상황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처우가 개선됐으나 개별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우리 충남도민께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체 말씀드린 대로 193명이고 출자 출연 기간 하면 그게 한 351명 이미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전체적으로는 뭐 95%, 98%는 임금도 개선되고 고용 안정성 확보됐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 한두 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임금 저하라든지 그런 불합리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95% 넘는 분에 대해서는 고용이 안정화 동시에 임금 체계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220만 충남 도민께서 보시는 상황이라 의원님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소폭과 대폭이 있는 건데요. 보고받기로 5명 정도신데요. 한 2분은 퇴직을 하셨고 2분은 60세 이상 연세가 넘으신 상황이었고 뭐 그런 그분들은 적인데, 대폭 하락된 분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지만 하여튼 5분이라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는데 5분에서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게 5%가 되는 게 아니고 훨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절대 다수의 분들은 고용 안정과 동시에 임금 체계가 평균 6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가 부담하는 게 31억 원이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충분히 지사님 인지해 주시기 이번에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대화를 하기로는 네. 그 무대 기술직에 대해서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전에 연초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치 않았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 선발 과정이 있다면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계획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동의하신다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런 그 응시기를 주고하고, 다만 이제 법상 100%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그분이 임기제 채용된다는 공무원은 그분만 보장을 단독 할 수 지원하면 모르는데 아마 복수가 지원했을 때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임기제 공무원의 전화를 요청하신다면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노조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공기관에서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업무 분장 시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애초 채용할 당시에 전문 분야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지역도 무시하고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지난 4월과 7월에 2차례에 걸쳐서 공무직 인사이동이 실시되었는데요. 공무직 인사이동 원칙에 의하면 각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들의 거주지, 출산, 육아 등 인사고충을 고려하여 인사이동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사이동한 공무직의 상당수가
5년 이하의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근무지와 보직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도가 자체적으로 세운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으며 단체협약 26조 2항에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 이행 없이 인사 이동을 단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 일부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의원님, 4월 달에 12명, 그 7월 달에 38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로 50명이 전환되면서 직종과 직무 간의 불이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서에서 이런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여건이 허락되면 그분들이 그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서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원님, 제가 도지사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노동활동이 100% 보장되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이 활동에 대해 늘상 제가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만약 충청남도 도청에서 이런 노조활동, 공무직 노조활동에 대해서 어떤 불법과 탈법이 행해졌다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런 나름대로 제시만 해준다면 제가 당장 제가 앞장서서 고발을 해버릴게요. 제가 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개인적으로 선호관계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노동권은 존중될 헌법상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장애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만약 그런 사례를 해서 탈법과 불법 행위가 만약 제대로 자행됐다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내일이라도 검찰청에 바로 고발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그 인사 이동 시에는 본인의 그 인사 고충을 물어서 어느 쪽으로 인사 이동을 할지 희망을 묻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의 관리자에게 부서에 이동할 사람이 있는지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인사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일단 전화하면서 배치할 때는, 이동할 때는 먼저 공고를 하고 또 본인 희망도 받습니다. 또 업무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반드시 아마 자기 보직 변경에 노조랑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사전에 그 희망을 받은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게 100% 반영될 수는 없지만 먼저 받는 게 제 1차 절차잖아요. 받습니다. 제가 받는 근데 걸로 그렇지 알고 있고요. 않았다고 제가 행감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그거는 제가 했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만약 본인한테 한번 할 때도 그 조직 부서에서 받았을 생각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인사라는 게 의원님 아시다시피 100% 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배치될 수 없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게 제가 종합적으로 보일 수밖에 말씀드리는 없죠. 건 본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인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네. 실제로 그렇다면 본인 희망부서를 반드시 받게 되는데 왜 밟지 않았는지 또 추후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확실하게 주지시겠습니다. 네네, 꼭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 취업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취업규칙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노조 활동에 대한 사행자의 지배 개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역시 관리자한테 당사자 고충을 묻는 게 아니라 관리자한테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시에 인사과장님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 변경한 직원에 대해서는 원직 복귀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불법적인 노조 지배 개입 근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이 함께 노력해 주실 거죠? 불법적인 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부당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 공무직 운영규칙이 세 차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운영규정 개정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행한 바가 없습니다.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도지사님이 혹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3차례에 걸쳐 변동된 운영 규정 자료와 그때마다 절차대로 했는지 그 자료를 부서에서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더 철저히 좀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7년도에는 공무집과 기간제 규정이 좀 분리됐고요. 또 2019년 관리책임자 상향 조정하면서 과장에서 국정을 갔는데 절차로서는 노동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입법 제도가 재개정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위반이 있든지 아니면 절차상 하자가 있든지 그런 거는 반드시 절차대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네. 노사협의회가 연 4회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점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주제로 지난 21일 의정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업무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충남도정의 노사관계 기준에 얽혀져서 기준을 발견하게 돼서 좀 씁쓸했습니다. 충남도청은 노동자와 상생하기보다 노동자를 관리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 직종이라는 생각보다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와서 일해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함께 가는 동료로 생각하기보다 그저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사할 때 전문부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업무 분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사할 때 가졌던 업무 분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없는 보조자로 일하게 해서 혹여 그분이 퇴사해도 다른 직장으로 갈 때 경력조차 인정되지 않는 열악한 업무 구조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라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이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처우가 하락되는 상황을 묵과해버리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존 인식하에 충남도청이 정규직 전환 가정을 하고 있으니 노사 간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지금 공무직의 직제화가 세분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3가지 직제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도로보수, 그리고 행정보조, 그 다음에 단순노무가 있습니다. 단순 노무 과정에는 여러 업무들이 있어요. 농기계 수리라든지, 전기라든지, 열관리라든지, 그리고 무대 관리하시는 무대 기술자도 단순 노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가 현실화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정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보여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 직제가 행정보조, 단순보조, 두려운 보수인데 실제로 여기 단순보조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분들이 타 경력을 갈 때 타 전환하면서 그런 경력이 필요할 때는 그 부서에서 그에 맞는 경력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이런 3가지 구분이 적정한 건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에 반대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께서 보실 때 우리가 공무직 근로자분들, 공무직 공무원들도 우리 도청의 하나의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단순하게 이걸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관리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특히나 우리 충청남도 도청의 이 공직자 가족인데 이분들 관리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만약 인식과 인상이 그분들이 받았다면 그건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입사 전에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셨는데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추후에 어떤 그 인사이동했을 때 그분들이 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겠다. 그런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중앙정부에서는 법제와 더불어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지자체만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는 실무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진의 말씀은 우리가 지방에 너무 부담을 주무려 해서 그분들 임금체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진의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뭐 떠넘긴다는 표현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 부분이 지금 76대 24 정도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출 예산을 보면 한 34대 66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세원을 근본으로 해서 지방적으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지방자치자체가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떠넘긴다기보다는 우리 정부와 충청남도 각 시군은 각각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떠넘기보다는 여러 상황 때문에 불가피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분들의 어떤 권익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인간에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런 점에서 좀 더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그 정규직 전환하면서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거는 수치가 나타나고요. 아마 그 만족도를 조사해 보시면 우리도 그 조사했지만 그 전환과 전환의 만족도를 조사하지만 저는 최소한 100%는 모르지만 한 90% 이상 되는 분들은 일단 고용 안정 하나 자체만 해도 굉장한 전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 점에서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은 진행된다는 생각하고 지방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사고하고 실천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전환 대상 아니신 분들이 17년도 7월 20일 이후에 그 도청에 들어오신 분들인데요.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넘어서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대략 한 금년 말 안에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해당 부서에서는 7월 20일 이후에 채용된 사람들에게선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해당 지침에는 7월 20일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해당 직종이 상시 지속적 업무고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라고 하면 이후에 채용된 사람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반드시 채용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전환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린 데는 그 여러 가지 그 말부터 사정도 있었고요. 예, 그 저희가 했었는데 저는 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은 9개월 이상이고 말씀은 어떤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라면 그런 방향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그 쉼터인 그룹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도정질의 때 간단하게 그룹홈의 실태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 우리 도지사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그 상황이 좀 좋아지겠는가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육시설인 고아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의 양육시설은 학대 아동이거나 부모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한 장소에서 몇십 명씩 키웠었습니다. 그에 대해 유엔 아동인권위에서 우리 정부에게 소규모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했고 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그룹홈입니다. 그룹홈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3명의 종사자가 5명 내지 7명의 아이들을 대형 시설이 아닌 집에서 24시간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 그룹홈 제도를 도입은 했으나 제도적인 보완은 하지 않아서 현재 그룹홈 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들으시면 놀랄만한 정도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은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및 급여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례를 들어보면 14년차 근무자인 한 종사자가 지금 14년째 1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교사에게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실급여가 185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47시간 근무해야 되는 한 달 최소한 246만 7,600원이란 금액을 한참이나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룹홈 종사자의 업무는 복합적 업무입니다. 행정, 회계, 양육, 자립, 상담, 간호, 조리, 위생, 지역 연계, 후원자 관리 등 시설의 모든 업무를 3명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생활임금이 도저히 될 수 없고 그 월급을 타고 생활은커녕 우리가 결혼 준비도 할 수 없고 그 월급 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기를 수도 없고 더구나 어떤 집을 사고 최소한도의 삶을 조건을 갖추는데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점이 속히 시정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의원님과 함께 적극 공감합니다. 네. 최근에 충남 그룹홈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0% 이상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합리한 처우로 60%가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그룹홈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그 80% 이상이 5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룹홈 종사자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직종에서 5년 이상을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만 해도 1년 이내 이직하는 게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부나 노동자 내지 근로자의 처우 문제라든지 근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 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전반적이고 너무 넓게 퍼져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룹홈 종사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175만 원 정도 약간 넘는 184만 원인데 그분들이 근로 여건이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대가 아주 어린 애들 아니겠어요. 바로 그 태어난 아이부터 해가지고 돌진한 뭐 그 정도인데 이 아이들면서 실제로 쉼도 없고 정말 본인이 그 일상은 전혀 도의시하고 팽개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임금도 안 좋아서 충청남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4년을 근무하는 분이 말씀드린 대로 5년을 근무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어느 세상에서 14년을 근무하든 5년을 근무하든 똑같은 게 어딨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충청남도에 지난번에 도의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호봉승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모든 거에 앞서서 이 문제부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처우 개선비를 한 10만에서 18만 원 지급되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최소한의 호봉승급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처럼 뭐 31호까지 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한 10호 10등급 정도 나눠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공동 그룹뿐만 아니라 호봉승급이 없는 많은 분야에서 이 호봉승급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게 제 소신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그 그룹홈 관계자분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보통의 아이들보다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안정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엄마 역할을 하는 양육자가 자주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 사회 범죄율과 빈곤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사회적 비용이 더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충청남도에서 자체 호봉제를 실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단계로 구분해서 호봉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표 2와 표 3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 2를 보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현재 그 호봉제가 확정된 두 지자체 인천과 제주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충남은 오래 근무할수록 급여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특히 10년 차의 경우에는 제주도와 비교했을 경우 67.7% 수준으로 급여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시설장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아동 관련 3년 이상 근무가 채용 조건이므로 실제 급여 비교는 5년 차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제주도와 비교하다 보면 76.3%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호봉제 방식으로 내년 급여를 책정하실 건가요?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요. 제주도는 공동그룹홈이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도 18개 그룹홈밖에 없는데 우리는 29개인데 충청남도는 공동그룹홈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성권익센터 등 그 많은 부분에서 이 호봉제 등급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 또 자치구 부담이 전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충청남도의 10호 등급 호봉 등급을 10단계로 나눠서 이 호봉 승급제를 도입하는 자체는 우리 아무리 양보해도 우리 이선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격려하고 우리 칭찬해 주실 사항이다. 이걸 처음으로 그 전국에서 인천만 시행되고 제주만 시행하는 것을 충청남도에서 그분들하고는 우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러 인원이 있고 다른 분야도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첫 발을 내딛는 데 대해서 제주도 몇 개 안 되는 제주도하고 인천은 구청이 부담하는 차원을 갖다 단순 비교해서 우리가 첫 출발의 의미가 훼손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의미가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굉장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 농문수당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첫 걸음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30일호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처음에 호봉승급제를 도입해서 한번 시행해보자.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임금 상승과 처우 개선, 근로조건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회복지사랑 생활지도사를 좀 혼돈하시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호봉제가 10호봉으로 제시된 경력 구분은 현실성에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는 거죠. 따라서 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당 지급에 대해서 복지부는 2022년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호봉제를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5대 수당, 가족, 연장근로, 명절,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5대 수당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서 그런 정의된다면 거기에 또 발맞춰서 우리가 어떤 상향 조정이라는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 공동그룹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에서 여러 부분에서 호봉승급을 도입하는 것만큼 이게 한 번에 모든 걸 도입하면 출발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생각하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문제는 우리가 한번 내년도 아니면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2019년 4월 4일 인권위원회 권고안에서 그룹홈은 생활시설로 분류되었다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당은 인권위원회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닌 생활임금 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장은 과장, 종사장은 생활지도원으로 분류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요. 그룹홈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생활복지사와 사회복지사는 같은 직군으로 볼 수 없고요. 그룹홈 종사자를 생활지도사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5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룹홈은 아동 양육시설과 동일한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가이드라인은 여성권익보호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용함으로써 그룹홈 종사자의 정당한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오롯이 그룹홈 종사자들이 떠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31단계의 호봉제를 10단계로 통합해서 2년을 일해야 2, 3만 원이 올라가고 20년을 넘게 일해도 10년차 이상을 적용받지 못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봉제 도입이 시급하기도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시간의 수당이나 야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설장이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시설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남에서 3개 기관이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당해서 시설장 자비로 합의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당 시군구에 말했던 그거는 시설장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도지사님 심각하죠? 우리 시간이 수당, 야간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의원님 그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인건비 가이드 우리가 마련한 가이드를 적용할 경우 시설장 같은 경우 한 108만 원까지 최대 증액이 됩니다. 보육사도 한 60만 원까지 증액되는데 의원님 대체로 이게 불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이 제도를 왜 시행하죠? 아니 그럼 우리 충청남도는 그럼 아동 그룹뿐만 빼고 만약 그게 더 계약이 됐다. 그럼 왜 하죠? 우리 충청남도 부담도 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상당히 소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그러니까 무슨 안 되는 것 말씀이냐면요.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듣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이런 호봉승급제도 도입하고 이런 처우 개선비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함으로써 만약 불합리하게 되고 더 처우가 안 좋아졌다. 그럼 충청남도가 그분들 의견대로 안 할 수 있습니다. 처우가 하락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의 수당이 책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분들은 똑같이 그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으면서 시설장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같이 종사하는 두 분의 직원들을 마치 그 두 분들에 대해서 사용자인 것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본인도 노동자이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초과 근무를 난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로 보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분이 고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죠.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취지를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좀 전체적으로 해결되고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시간이 수당이라든가 야간 수당이 그 실제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공동그룹품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그분들 시간이 수당, 야간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충청남도가 이런 문제를 일단은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모든 걸 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되면 절대 충남이 시작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아까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여성 권익세 종사자 이 문제에 대해서 호봉수급제 이렇게 대규모로 도입하고 시행하려는 의지 자체만 해도 저는 굉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우리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그 좋으신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안에서 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충남의 문제만은 아니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정부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방 정부들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함께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 점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